근데 이제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수업을 이제 하면서 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4시간 Q&A 때문이야. 24시간 Q&A 때문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혹시 대치동에 친구 있는데 친구한테 너 혹시 김윤희 사회문화 너희 통합사회구나. 김윤희 통합사회 선생님 알아? 사회 선생님 안 하면 24시간 동안 질문 받아주는 선생님? 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이제 거의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의 이제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작년인 것 같은데 농담이고 근데 정말 재미없는 건 안 웃는구나. 선생님이 원래 수포자였어. 수포자였어. 원래 이제 5등급에서 6등급을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수포자였어. 자, 여기서 5등급, 6등급으로 수포자라고 하면 너무 기만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대치 퀴즈였단 말이야. 근데 대치 퀴즈가 이제 수학이 5등급, 6등급이면 이제 뭐 말 다 했지, 그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거의 뭐 문제 하나 볼 수 있지. 근데 그래서 수학을 되게 못했던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대학을 그때 못 갔어. 대학 못 가고 재수를 했단 말이야.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선생님은 거짓말도 안 해. 이제 100점도 아니고 아주 정직하게 92점 해서 이제 4점짜리 2개 4점짜리 2개 틀리고 1등급 받고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수능 졸업을 한 거지. 수능 졸업을 했는데 이제 이 간극이 사실 그렇게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선생님이 10월 모의고사까지도 60점대가 나왔단 말이야. 10월 모의고사까지도 60점대가 나와서 11월 수능 앞두고 진짜 열심히 해서 선생님 그때 3시간밖에 앉았거든? 3시간밖에 앉아서 그때 1시까지 2시까지가 심야자습이라는 게 있어. 선생님 기숙학원에서 재수했는데 심야자습이라는 게 있었는데 심야자습까지 하고 3시에 화장실에서 불 켜놓고 그때 막 민사고 학생들의 뭐 그런 걸 뭐 책을 읽어가지고 감명 받아가지고 3시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야. 6시에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잘 안 올랐는데 결국 수능날 92점으로 졸업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이유는 이 과정에서 내가 5, 6등급에서 92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를 이제 되돌아보니까 질문이었어. 질문. 그러면 5, 6등급이었던 시절 그리고 이 와중에 3등급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이에. 근데 5, 6등급, 3등급 때는 너무 쉽다 얘들아. 양을 열심히 치면 돼. 양치기. 근데 3등급에서 1등급 되는 게 진짜 어렵거든. 3등급에서 1등급 되는 그 과정에서 질문이 진짜 중요한데 근데 내가 예전에는 질문을 왜 못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대치 퀴즈였잖아? 대치 퀴즈니까 대치동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질문하기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회장이었거든? 초중고 다 학생회장이었어. 학생회장 딱 느낌이 오지 않아? 나 여중여고거든?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알지? 여자애들이 표 줄만한 느낌 알지? 그래서 그래서 여중여고 학생회장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학생회장이 질문을 하는데 너무 막 쉬운 질문 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학이 점수가 안 올랐던 것 같아. 수학이 점수가 안 올랐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때 재수를 하면서 더 쪽팔릴 게 없는 거야. 더 쪽팔릴 게 없잖아. 사실 대학을 떨어졌는데 더 쪽팔릴 게 없으니까 이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더 쪽팔릴 게 없고 인생 더 무너질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단순한 것부터 다 질문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때 그때 내 수학 선생님한테 어떤 것까지 질문했냐면 파이는 왜 파이에까지 질문해야 되더라고. 진짜 이거는 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생각해보면 얼토당토가 하지 않은 것까지 다 질문했는데 그때 되게 감사한 게 그 선생님이 보고 계시죠? 그 선생님이 되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받을 만한 질문도
그 하나하나도 되게 정성을 들여서 진지하게 그 기특하다는 것처럼 대답을 잘해줬어. 그리고 그 질문의 과정 때문에 결국 나는 내가 1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민망해하지 마. 어떤 질문도 민망해하지 마. 그리고 질문하는 애가 이겨 결국. 그리고 대답하는 애가 이겨라고 하거든. 근데 나도 그 과정을 겪었고 너희들 고등학교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민망해하지 마라고 민망해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결국 친구들 앞에서 대답하는 것도 좀 어려워할 수 있고 친구들 앞에서 질문하는 거 더 어려워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카톡방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카톡방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실명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익명으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나 실명으로 들어오거나 익명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작년에 어떤 애가 이 실명으로 들어와 있었거든. 이제 땡땡이라고 할게. 땡땡이가 실명으로 들어왔어요. 얘야말로 진짜 내 역대 제자들 중에 가장 이 톡방을 잘 활용한 애였어. 어느 정도로 활용을 잘했냐면 뭐 어떤 단어에 자기 약하잖아? 그럼 이 단어에 대한 문제를 그냥 달라고 요구를 뻔뻔하게 했고 나도 그게 너무 기특해서 그냥 문제를 계속 찾아서 줬고 여기 안에서 얘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얘가 뭐가 부족한지 너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얘 약점을 파악하니까 이 시험이 다가오면 얘한테 뭘 챙겨주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 톡방에 거의 나랑 24시간 동안 계속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데 거의 매일 같이 있는 거야, 과외처럼. 그래서 얘가 참 이 톡방을 너가 이거 활용을 진짜 잘한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수능 1등을 받았거든. 1등을 받고 고대를 갔단 말이야. 올해 고대를 딱 붙고 얘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고 왔는데 저 사실 글적이는 춘식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글적인 춘식이 얘가 익명으로도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 이름으로 들어오고 익명으로도 들어온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얘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떳떳한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질문을 여기서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질문 방을 2개로 해서 2개를 이용해서 질문을 했더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어떻게 활용하든 상관없어. 그래서 뭐 그냥 여기로 해서 질문을 뭐 무슨 명인 여기 누구예요? 라고 해도 되고 그냥 여기는 사실 내가 닉네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누군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듣다가 이게 부작용이 듣다가 그만둬도 이제 나간지 안 나간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사실 계속 질문 답을 해줘야 되거든? 이게 그런 부작용이 있어. 근데 선생님 항상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내 제자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야. 지금 내 제자들한테 제대로 답변해주기 위해서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너희가 지금 있는 애들이 제대로 잘 활용해주는 게 남는 거다, 그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들어가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그거 뒤에 보면 QR코드 있어요. QR코드. 그래서 QR코드로 들어오면 돼. 알겠지? QR코드로 들어오고 질문 생겼을 때 들어와도 되고 지금 애들 한창 개강 시즌이라서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지금 들어와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통합사회 맛보기 문제 한번 볼까? 거기 갖고 있는 거. 자, 출산율 감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설명을 바로 연결시켜 보겠어. 자, 통합사회가 어떤 거를 배우는지 한번 맛보기로 우리 사실 오늘 뛰어 날라오는 시간 동안 한번 맛을 좀 보라고 그때 선생님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한번 개념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본 것 같아. 혹시 통합사회 그래도 자기가 뭐 미리 선행 같은 거 해본 적 있는 친구 있어? 인강으로라도 들어본 적 있어? 있는 사람? 조금? 몇 조금 들어봤어 인강으로? 한두 개? 한두 개 들어봤어. 잘했어. 미래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과목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었던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됐잖아. 그 다 배우게 된 것들을 하나의 이슈,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들에 적용해서 보겠다라는 거야. 자, 적용해서 보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를 그동안 있던 과목들로 적용해서 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자 출산율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감소하는데 이 출산율이 감소하는 거를 과거에는 그래도 한 사람이 2명은 낳았는데 지금 1명도 안 낳네. 과거에는 1970년대에는 이랬는데 2025년에는 이렇네. 과거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 사실 듣기만 해도 쉬운데 무슨적 관점이 있어? 4개 중에 시간적 관점, 시간적 관점 그리고 지역별 차이로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중국은 이렇고 일본은 이렇고 한국은 이렇고 아프리카는 이렇고 지역별로 왜 차이가 생기는지를 바라보는 거. 우리 지금 수능으로 보면 한 세계지리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공간적 관점, 이걸 통합사에서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족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사회의 어떤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출산 정책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지금의 정치와 법 과목 혹은 사회와 문화 과목에서 다루는 사회적 관점.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근데 아이를 낳는 거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거 이거 옳고 그름 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키우는 게 착하게 키우는 거고 그럼 여성이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은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윤리적 관점. 이렇게 우리가 4가지 관점을 1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이 4가지 관점이고요. 자, 통합사회 맛보기 2번째. 자, 여러분 10만 원이 생겼어요. 자, 너 뭐 골랐을지 보자. 자, 저축에 고른 사람 손. 거짓말. 진짜로? 자, 치킨을 5번 시켜 먹겠다. 고른 사람 없어? 내 생각에 다 치킨 시켜 먹을 것 같은데. 자, 친구 생일 선물 사겠다. 부모님 선물이어서 달랐을까? 그래, 그랬을 거라고 믿자. 자, 투자하겠다. 오, 어디에 투자할 거야? 치킨에 투자할 거야? 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경제 파트에 가서 배울 기회 비용. 내가 저축에 내가 선택을 하면 나머지 3개를 못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쉽게 봤지만 사실 이거는 훨씬 더 어렵게 배우겠지만 나와 배우면 쉽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나머지 3개를 잃게 되는 그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합사회에서 배우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3번째 문제. 다음 중 가장 공정한 사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고른 사람. 자, 그 다음 B.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준다. 오케이. 자, C.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준다. D. 법과 규칙만 공정하면 결과가 달라도 괜찮다. 이게 진짜 이게 딱 되게 정말 이렇게 균등하게 나뉘거든? 이렇게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학자들도 의견이 달라. 그래서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가 다른 만큼 우리도 통합사에서 학자들이 어떻게 공정함을 보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에는 이런 학문이다, 이런 과목이다 라는 거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울 것이다 라는 거를 한번 맛을 봤고요. 이거 일단 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서는 노트가 필요해. 혹시 노트 가져온 사람 있어? 줄노트. 줄노트 안 가져온 사람이어서 줄노트를 선생님이 그 종이로 가져왔어. 그래서 오늘은 그 노트 나눠줄게. 잠시만. 그래, 너 거 안 쓰고, 그래, 그거 너무 작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노트 왜 필요하냐면, 저 노트에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선생님이랑 노트의 개념 적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같이 필기할 거고, 그러면 이제 노트의 오른쪽이 있잖아. 이제 오른쪽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필기를 해서 개념을 만들어 갔으면 왼쪽은 자기가 이제 오답, 그러니까 자기가 틀리는 문제 혹은 헷갈리는 개념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에 찾아가서 왼쪽에 파트를 찾아가는 거죠. 그 개념을 찾아가서 왼쪽 파트에 가서 오답을 할 거야. 그래서 오답은 오려서 붙이는 거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쓰는지도 일단 알려줄 거야. 어떻게 쓰는 건지도 문제 풀면서 내가 이런 게 부분에 헷갈린 게 있었으면 이렇게 할 거라고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답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야. 자, 우리 내신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 수능까지 보는 과목입니다. 그치? 그리고 우리 3년 동안 쓸 노트니까 튼튼한 거 사오면 알겠지? 튼튼한 거 앞에 막 저희 재생지 같은 거 사오지 말고 줄노트 제대로 된 거 방수되는 거 사갖고 안에 밖에 표지는. 자, 근데 그럼 뭐 할 거냐? 자, 우리가 있잖아, 얘들아. 시험 앞두고 공부하잖아요. 시험 앞두고 공부할 때는 보는데 시험 전날에는 얘들아 오른쪽 페이지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보는데 시험 날에는 오른쪽 페이지 보는 거 아니야. 시험 날에 그 짧은 쉬는 시간에 오른쪽 페이지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 날에는 왼쪽 페이지만 보는 거야. 왼쪽 페이지만 보는 거야. 왼쪽 페이지만. 사람은 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안 되냐면, 사람은 촉박하고 긴장되는 상황일수록 자기가 친숙하고 알고 있는 정보를 더 처리합니다. 자기가 익숙하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정보는 튕겨버려요. 사람의 뇌가 그래. 그 촉박한 상황에 모르는 거 넣고 싶지 않아져.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 한 번 더 읽게 된다고.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그 짧은 시간에 빨리 하나라도 모르는 거 더 넣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모르는 거 더 안 넣게 된다고요. 알겠지? 그때 내가 헷갈렸던 개념 써놨던 거, 내가 오답했던 것들 왼쪽만 읽는 거야. 알겠지? 왼쪽만 읽는 거야. 응? 그리고 자, 더 좋은 거는 그거를 사실 전날 하는 거야. 전날 왼쪽만 쭉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왼쪽만 읽었을 때 만약에 이해가 안 돼. 왜냐면 한 줄 정리를 했을 거잖아. 그때 오른쪽을 보는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질문을 하는 거지, 톡방에서. 그때 그러는 거고, 시험 전날 왼쪽에 있었던 모든 왼쪽을 제일 좋은 거는 A4 용지 꺼내 들고 왼쪽 파트에서도 헷갈리는, 내일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는 거. 왼쪽 파트에서도 이미 여러 번 봐서 또 안 봐도 되는 거 있잖아. 내일 이거 절대 안 헷갈려 하는 것들이 왼쪽에서도 이제 생길 거란 말이야. 여러 번 봐서. 그거 제외하고 형광펜 여러 번 쳐져 있는 거, 이거는 내가 또 나오면 또 틀릴 것 같은 거만 왼쪽 페이지 쭉 보면서 여기에 옮겨 적는 거야. A4용지 한 장짜리로. 그래서 이거를 끝내서 이거 한 장만 학교에 가져가서 내가 시험 치르는 거, 이거를 단지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단지화 작업. 자, 그래서 단지화 작업이라고 해서 시험 전날 선생님이
선생님이 실명으로 카톡 받을 거야. 선생님, 저 땡땡고 누구누구누구 단지화 작업 끝냈습니다 하고 A4 용지 사진만 찰칵 받을 거예요. 찰칵 받으면 선생님이 원하는 거 기프티콘을 보내주겠습니다. 금액은 3만 원 이내로. 알지? 치킨 기프티콘. 대부분 치킨 기프티콘 원하던데. 그리고 1등급 각 이라고 보내줍니다. 네 글자로. 1등급 각 이렇게. 1등급 내신 1등 받는다는 거야. 알겠지? 1등급 받는다는 거고 모의고사 전날도 받아요. 선생님이. 학평 모의고사 전날도 받아요. 모의고사 전날도 받고 이거 단지화 작업 끝냈던 고3 선배들 수능 1등급 안 받은 애들 없었어. 1등급 안 받은 학생이 없었고요. 물론 이걸 안 보낸 애들 제자들 중에서도 1등급 받은 애들도 있었어. 근데 난 항상 말해. 이거 단지화 작업 안 보내놓고 뒷얘기 딴소리 하지 말라고 해. 해놓고 못 받으면 선생님이 진짜 책임지거든요. 책임지는데 하고 얘기하세요. 하고. 알겠지? 근데 우리 단지화 작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왼쪽이 필요하겠죠. 왼쪽을 하려면 오른쪽이 필요하죠. 우리 겨울방학 동안 뭐 하는 거라고? 오른쪽 하는 거야. 그치? 우리 오른쪽 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알지? 그리고 선생님이랑 혹시 수업을 끝까지 안 듣고 만약에 이 수능까지 안 가더라도 이거는 3년 동안의 보배가 될 거야. 수능 날까지 가져갈 수 있는 노트 만들어주는 거니까 꼭 이거 노트는 잘 완성해 가길 바래. 자, 그러면 이제 삼색 볼펜 필요하거든. 항상 삼색 볼펜 들고 오고 노트 튼튼하고 두툼한 거 잘 들고 오세요. 오늘은 줬으니까 그것도 옮겨 적어와. 알지? 자, 1단원은 쉬워. 1단원은 우리 아까 말했던 시, 공, 사, 윤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아이들 그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안 써도 돼요. 파란색으로 써줄게.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된다. 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렇게 네 가지가 1단원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친 관점, 종합적 관점, 스포 먼저 하고 예고편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내 흰색. 자, 첫 번째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관점. 인간 사회 그리고 환경을 보는 관점.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관점. 총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시공사윤통. 시공사윤통. 자, 그 중에 첫 번째 시. 시간적 관점.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적 관점. 그리고 첫 번째 시간적 관점 배웁니다. 자, 시간적 관점은 뭐에 따라서 관점을 보는 거냐? 뭐가 변화했네. 뭐가 변화했지? 시간의 변화겠죠? 그리고 역사의 변천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시간적 관점. 그리고 또 어떤 걸 얘기하느냐? 과거를 되돌아보죠. 과거를 되돌아. 아니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 현상을
이해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상을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이해하게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게 돼요. 예전에는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리고 시대적인 맥락.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았대요. 을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니까 아무도 아이를 적게 낳게 돼요. 이렇게.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문제에 출제 많이 되는 것들. 예시. 연도별이라는 게 키워드로 출제되면 시간적 관점이에요. 연도별, 시기별, 이런 것들이야. 연도별, 시기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야. 벌써 시간적 관점 끝. 다음 공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 바다, 산, 땅 이런 것들이요.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 인문 환경, 도시냐, 또 거기 지금 사람은 누가 있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인문환경은요 우리가 키워드로 3개를 나누는데요. 어떤 게 있냐? 바로 장소. 너무 쉬운데 그래도 설명을 해야 돼요. 나오니까요. 장소, 영역, 네트워크. 이렇게 나와요.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디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야? 그 장소를 왜 좋아해? 라고 할 때 장소. 자, 그 장소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우리가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해요. 의미 있게 만들어진 공간. 참고로 내가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아니야. 다래끼가 나가지고 안경을 쓰고 왔어. 다음에 좀 더 예쁠 수도. 자, 영역. 자,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야. 이런 얘기 안 하지. 자, 영역 확장. 그리고 강아지가 영역 표시한다. 우리가 오줌 쌀 때 이게 무슨 말이야? 그 강아지가 거기를 자기가 공유하고 자기 내 지역이야 라고 한다는 거지. 자, 영역은 뭐냐? 어떤 집단이 영역 확장을 왜 하겠어? 어떤 집단이 공유하는 공간. 그래서 이거를 영토라고도 해요.
인적 네트워크 이런 얘기 들었어. 인적 네트워크. 인간끼리 관계하는 망이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인구, 자원 등이 이동하는 인구, 자원 등이 이동하는 관계망. 인터넷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자, 여기 2번 동그라미 이어서 쓸게. 자, 이 공간적 관점은 어떤 장점을 가질까? 공간적 관점으로 어떠한 문제를 이해하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 장점.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당연히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 지역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죠. 그 지역, 그 국가의 이해. 그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국가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가능할 가짜인데 어려우면 가능이라고 쓰셔도 돼요. 선생님만의 표시입니다. 자, 3번. 예시 써줘야겠죠? 똑같은 거를 다른 예시로 써볼게요. 자, 저기는 연도별, 시기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국가별이라고 하면 키워드가 되겠다. 그지?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문제를 바라보는 거면 공간적 관점으로 이산화탄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공간적 관점 끝. 그다음 사회적 관점. 벌써 시공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은 사회 제도 그리고 사회 구조. 사회 제도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출산 제도, 취업 제도 이런 것들 그 구조, 사회 구조, 사회의 구조,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걸로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는 이게 부족해서다. 법률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다. 정책을 마련해야겠다. 2번 법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해요. 같은 문제를 두고서도 각각의 관점의 해결책이 달라요. 동그라미. 예를 들어서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이런 게 키워드로 나오겠죠. 3번 끝. 4번 윤리적 관점.
그래서 3번 끝났고 4번 유기적 관점. 내가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 많은 교과서에 이 예시를 들 거야. 아마 고등학교에 가서 내 책에 이 예시가 있는 교책이 진짜 많을 텐데 있으면 많이 반가울 거예요. 자, 내가 기관사야. 기관사. 근데 여기 10명, 여기 한 명이 있는 걸 발견했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삐삐 띠디디디 하면서 가고 칙칙폭폭 하고 있었어. 칙칙폭 칙칙폭폭 하고 있었는데 쭉 간대.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지나갈 때까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야. 비상 삐용 비상 완전 비상. 이때 기관사가 고민합니다. 어떡하지? 직진을 해야 돼? 핸들을 꺾어야 돼. 자, 직진해서 핸들을 꺾어? 자, 어떻게 할 거야? 꺾어서 한 명을 죽여?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한 명? 자, 내가 한 명을 죽이겠다, 손? 10명을 죽일까?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다. 자, 이거에 대해서 3가지 관점이 나뉩니다. 첫 번째, 의무론이에요. 의무.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는 이 사람의 의무에서 어긋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뭐야? 죄에 가담하지 않겠다. 브레이크를 고장낸 거는 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핸들을 꺾는 순간 사람을 죽인 행위에 가담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죽음에 가담한 행위가 아니야. 그래 난 가만히 있겠다. 의무론 학자인 칸트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리주의라는 학자도 있어요. 공리주의라는 학자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공동의 이익. 우리가 이행시 할 때 리이 봐주잖아. 두 번째 있으면 리로 바뀌는 건데 공동의 이익이 큰 걸 선택하는 게 맞아요. 자, 10명을 살리면요. 10명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9. 근데 이 한 명을 살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0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9 마이너스 9. 얘는 훨씬 크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10명을 살리는 선택을 한 게 맞습니다. 공리주의. 3번 덕윤리라는 얘기를 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 만약에요 이 기관사가요 범죄자면요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는 나빠요. 만약에요 이 기관사가요 기부를 많이 한 착한 사람이면요 이 행위는 10명을 죽여도 착한 행위예요 라고 해. 이렇게 각각의 도덕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의무론이 약간 헷갈리지. 그래서 동물 실험으로 생각해보자. 쉽게 동물 실험으로 동물을 괴롭히고 죽여. 동물을 괴롭히고 죽여. 근데 그걸로 사람 100명을 살릴 수 있어.
쥐야 쥐 찍찍 찍찍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못하겠지. 찍찍 찍찍 마우스 근데 갑자기 이 사람 100명 그러니까 갑자기 칸트는 뭐라 그래? 100명을 살리더라도요 무엇인가를 괴롭히고 무엇인가를 죽이는 행위는 사람의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착한 게 행위하는 게 의무예요. 그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해. 그게 괴롭습니다. 공리주의 뭐라고 했어? 공리주의 100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하세요 라고 하겠지? 왜냐면 그 이익이 공동의 이익이 크니까요. 쥐 한 마리 죽여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요. 그죠? 덕윤리는 뭐라고 하겠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동물 실험 하는 사람 착해요?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각각의 판단 기준이 너무 달라. 그렇게 이거 왜 깊게 얘기했냐면 우리 그 통합사회에서 윤리 파트가 진짜 어렵고요. 우리 이따가 얘기할 또 이따가 행복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또 언급이 될 거라서 초반에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윤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도덕의 가치 판단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은 어떤 게 착한 거야? 어떤 게 나쁜 거야? 물어보는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요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 도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보면 각각 마음에서 기준이 생기죠.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저렇게 행동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목표가 생기고요. 그거는 바람직한 삶이라는 목표입니다. 바람직한 삶. 그리고 이상사회. 어떤 게 유토피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회로 나아가고 싶어져요. 문제는 쉽게 나와요. 1단원이 보통 쉽죠. 동그라미 3번 예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이렇게 나와. 얘들아, 시공사윤 다 배웠다. 그치? 시공사윤 다 배웠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 배우면 끝나네요. 통합적 관점 바로 통합사회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바탕이 통합사회에서 그러잖아. 통합적 관점. 통합적 관점. 얘들아, 통합적 관점은 왜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생겨났는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 이 세상의 문제들이 절대로 하나의 과목을 안다고 2개의 과목을 안다고 해결될 수 없다고 본 거야. 지리 하나, 한국지리 하나, 경제 하나 선택했다고. 그거 하나 안다고 깊이 안다고. 사회문화 하나, 윤리와 사상 하나, 2개 이렇게 선택해서 깊이 공부했다고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을 애들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상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내 생각에 사탕은 없대는. 내 생각에는 표준점 애들 과목별로 편차가 너무 커서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낸 이유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절대 과목 2가지만 알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 전체를 애들이 알도록 해야겠다. 자, 필요성.
이 사회는요, 이 통합사회라는 건 왜 생겼냐? 이 사회는요, 너무너무 이 사회문화 현상은 너무너무 복합적이에요. 너무너무 복합적이야. 그리고 절대 한 가지만의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되죠. 그리고 사실과 가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팩트죠, 팩트. 팩트 체크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팩트, 사실, 팩트. 팩트는 무엇이냐? 이 사회가 사실이랑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진실 혹은 거짓, 서프라이즈에서 나오죠? 참, 거짓. 판단이 어려워요. 그리고 가치. 뭐야? value. 선, 우리 아까 말한 선. 아름다울 미. 그리고 추. 못생겼다. 이런 거. 미추, 판단. 이런 것들이 너무 혼재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판단이.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이 어렵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게 착한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이게 아름다운 건지, 이게 아름답지 않은 건지 판단이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절대 한 가지의 관점만으로는 판단이 너무 어렵다. 우리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쉬워. 너희 그 내신에서 사실 이렇게 빵빵 뚫려서 나올까봐 기후 위기 위해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후 위기 극복 위해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학문적 관점이라고 해요. 간학문적 관점. 자, 이 간. 혹시 이거 무슨 간인지 아는 사람? 오! 너 진짜 똑똑하구나. 스마트 보이. 아는 애들 요즘 한자 아는 애들 너무 없어가지고 한자를 아는 애들 진짜 없더라고. 어릴 때 마법 천자문 많이 했구나. 역시. 자, 사이간. 사이간이야.
학문과 학문 사이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을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윤리. 내가 낙태가 옳은 건지 궁금해. 그러면 윤리학자, 철학자만 이거를 연구할 수 없어요. 누구랑 같이 연구해야 돼? 의학자, 즉 의사랑 같이 연구해야 돼. 환경윤리. 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동물 실험.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가 궁금해. 그래서 연구를 해야겠어. 철학자 혼자 연구할 수 없어. 누구랑 같이 연구해야 돼? 환경학자, 동물학자랑 같이 연구해야 돼. 그치? 그게 바로 가남적 연구. 내가 함께 연구한다. 그 사람과 함께, 다른 학문과 함께. 그래서 이거를 그 integrate 연구, 그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돼. integrate research라고도 하고 또 multi 다 우리가 그 멀티미디어라고 하잖아, 그치? 그 멀티라고 하고 또 크로스 연구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랜스 연구 이렇게도 얘기해요. 트랜스젠더 알죠? 이렇게 트랜스 연구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간헐적 연구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거를 활용하는 것이냐 하면 시간. 이 시간은 뭐야?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고3까지만 딱 배우고 올해 고3 선배들까지만 끝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수능 역사 과목들, 세계사 또 그 동아시아사 과목들, 시간, 그러니까 즉 역사적인 시각, 역사적인 관점, 또 공간이죠. 그럼 공간. 그러면 공간은 지리 과목들이겠네요. 공간, 지리,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런 과목들. 또 일반 사회. 일반 사회라는 과목은 사회문화랑 정치, 이런 정치와 과목들이고요. 사회 그리고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관점들을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하는 것. 모두 활용해서 애들을 가르쳐보자. 우리 모두 이걸 활용해서 배워보자 하는 게 통합적 관점. 알겠죠, 얘들아? 자, 이렇게 이게 사실 시, 공, 사, 윤 배웠지만 통합사회는 이걸 위해서 탄생했다. 통합적 관점은 통합사회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풀어.
그렇죠. 보겠습니다. 가의 그림은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가의 원인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화장장 반대하고 있네요. 제시문 볼게요. 화장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한가? 법과 제도 밑줄. 법과 제도 밑줄. 자, 밑에 볼게요. 화장장 건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까? 사회적 합의 밑줄. 자,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사회적 관점. 자, 일단 사회적 합의. 선생님 여기에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그죠? 자, 이거는 뭐야? 교과서에 우리가 통합사회가 총 8종 교과서가 있어. 교과서가 총 8개란 뜻이에요. 총 8개인데 그 중에서 적어도 4개 이상은 겹쳐야 사실 수능의 문제로 낼 당위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내는 게 이상하지는 않아. 하나에서 내도 낼 수는 있어, 문제. 근데 4개 이상의 겹치는 거를 필기로 써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사회적 합의는 다른 곳에서 4개 미만, 3개 이상에서 써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가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사회적 합의를 다음에 보고 사회적 관점이라는 걸 떠오르지 못할 것 같아. 이 문제는 한 번 보면 또 안 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사회적 관점을 필기한 곳으로 찾아가서 그 옆에 왼쪽 페이지에 가서 사회적 합의 또 사회적 관점의 키워드다 라는 걸 써주는 거.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오답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시험 전날 나는 왼쪽을 보면서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 관점, 그치? 이것도 키워드지.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 거였어. 맞아. 그리고 종이에 옮겨 적는 거. 내일 또 이걸 틀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오답. 오려가지고 그 화장장에 있는 그림 굳이 오려가지고 하는 거 아닌 거야. 알겠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난 다시는 이거 안 틀린 것 같은데?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자, 1번 동그라미 볼게요. 시간적 관점. 시간적 관점으로 화장장을 만약에 봤으면 어떻게 나왔을까를 예측해보는 거야. 자, 예측해보면 선생님 생각에는 장래 문화의 역사적인 변천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수목장, 뭐 해양장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야. 그 밑에 써주셔도 돼요. 수목장, 해양장 이런 것들. 자, 왜 과거에는 땅이 많아서 우리가 납골 땅을 설치할 곳 아니면 우리가 유골을 묻을 곳이 많았지만 지금은 땅을 묻을 곳이 없어서 수목장 아니면 바다에다가 유골을 뿌리는 그런 해양장 같은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시간적 관점. 그지? 자, 그 다음 공간적 관점. 자, 공간적 관점은 화장장의 건설의 입지 조건이 어떤지 살펴볼까? 이게 바로 공간적 관점. 키워드 모을 것 같아요. 입지 조건. 자, 근데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건물의 입지 조건이 어떤지 살펴볼까? 하면 역세권 이런 게 키워드로 나와. 역세권 뭐야? 지하철역, 그지? 지하철역. 우리가 뭐 붕세권 이러잖아. 붕어빵 파는지 안 파는지 그런 것처럼 역세권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사회적 관점 답이 3번이네요. 그지? 2번 문제 3번 답은 3번이었고요. 자, 우리 사회적 관점의 키워드 제도, 구조, 법률, 정책 이렇게 있습니다. 제도, 구조, 법률, 정책. 자, 4번 동그라미 윤리적 관점. 윤리적 관점은 화장장이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을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5번 선지 통합적 관점. 통합적 관점은 뭐 가나문적 관점 뭐 여러 가지 다 살펴보겠죠.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저랑 찍히고 있을까? 막 알고 보니까 안 누른 거 아닐까? 설치만 저렇게 잘해놓고. 너 찍히고 있니? 찍히고 있다. 여기 한번 눌러.